네, 안녕하세요. 오늘 웹 기획과 웹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윤태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인 웹 기획, 그러니까 실무에서 실제 쓰이는 웹 기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시간으로 보면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에 배웠던 내용 한다면은 전반적인 사업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었고, 하지만 기획은 기획에서 끝나지 그게 실제로 웹사이트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획을 했던 비즈니스를 실제로 웹사이트화하는 그런 요령을 이번 시간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파트 2로 웹 기획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크게 나눠서 기획의 시작, 컨텐츠 기획 이렇게 두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건희 씨. 네? 요즘에 저희 이제 두 번째 다른 프로젝트 지금 미나 씨랑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실 때 네. 정말 보니까 뭐 네. 여러 가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하실 때 네. 항상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는 부분. 이게 그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편할까,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어떤 걸 써서 만드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용 후에 어떤 느낌일까? 맞죠? 네.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다시 이것도 이렇게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할 개발 툴. 네, 어떤 식으로 개발할 그걸 항상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부분. 다른 부분은 또 이걸 또 이게 만약에 이걸 작업하게 될 때 또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어떻게 할까? 민호 씨는요? 저는 이제 그 홈페이지 성격을 좀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의 시작은 웹사이트 목적을 파악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가끔씩 사람들이 건희 씨처럼 가끔씩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적을 항상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목적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개발 툴이나 아니면 뭐 이미지들 이런 부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발 툴 같은 경우는 그건 정말 마지막에 생각해도 되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이거 썼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도 목적이랑 부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해도 있지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가끔씩 이게 저도 그렇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웹을 기획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책상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이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사이트를 애시당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기획 부분 있잖아요. 그 목적 부분을 책상에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희가 지금 지도를 이용한 그런 부분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하다면 툴 부분에 되게 치우치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개발 툴이나 이런 부분들만 더 치우치게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처음에 지도가 얘기가 나왔던 거는 목적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도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한다면 풀리지 않을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하느냐 생각을 할 때 이용자 타겟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 보면 핵심 타겟을 정하고 분석하라.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적으면서 많은 내용을 빼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 그런 타겟을 정한다는 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웹 같은 경우는 진짜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가끔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아침 시간대는 뭐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대는 의외로 뭐 초등학생이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핵심 타겟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핵심 타겟일까요? 마이스페이스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하버드에서 하버드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소로 연결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작게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커져서 온라인으로 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웹 기획을 정말 잘하는 팀들은 오프라인에서 작게 하고 그것들이 좀 커진 다음에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서비스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그 소비자들하고 같이 소비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이용자들, 가상 서비스 이용자들하고 끊임없이 호흡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변형을 시키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 그거는 이렇게 해서 아니었죠. 지금까지 성공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의 70% 이상이 그렇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분석을 해서 갔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의미가 없어진 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노이즈가 너무 많대요. 데이터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 뭐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웹에서의 1%의 그 1%의 수는 어마어마한 거라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그럼 정확하게 타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확한 그 목적이나 정확한 성과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해서 크게 하면 성공을 하는데 큰 걸 보고 작게 가면 다시 네, 맞아요. 왜냐면은 보면은 굉장히 많은 타깃층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타깃층이 맞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그거를 이제 작게 줄여주는 거는 이제 이 다음 내용에 나오는데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통계 방법을 이용하는 거는 실제로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오차도 있고 가끔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틀렸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지금 핵심 타겟을 정하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조금씩 이제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핵심 타겟은 그대로 유지한 서비스를 그대로 냅두고 그 상태로 이제 부가적인 다른 이제 타겟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뭐 성별도 있을 거고 뭐 나이도 있을 여러 가지 타겟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씩 추가하면서 거기에 맞춘 그런 거. 하지만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아무리 우리가 했을 때 타겟층이 우리 생각과 벗어났더라도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죠. 그 다음에 네, 아까 이제 이어서 얘기 나오는데 기본 컨셉을 설정할 때 보면 통계 자료를 적용한다. 이건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저번 시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벤치마킹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느냐? 뭐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뭐 그 사이트에 그 사이트 요즘 시장, 뭐 점유율, 그리고 지금 그 사이트가 우리 경쟁사 같은 뭐 그런 부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같은 업종에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사이트의 뭐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거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점으로 이용할 수 있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굉장히 막 열심히 설명을 했었죠. 근데 계속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그 다음에 사이트 컨셉을 확정한다. 이제 앞에 계속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통계 자료도 이용하고, 그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 컨셉을 그걸 이제 토대로 사이트 컨셉을 이제 대로 확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컨셉이란 기획할 때 기준이 되는 개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왔잖아요. 사업 계획. 그리고 보면 웹사이트의 근본 목적.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목적. 그 다음에 단계는 웹사이트의 전략 목적.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가 사이트를 먼저 이제 디자인이나 뭐 사이트 진짜 기획을 들어가기 전에 사업 계획서에서 벌써 이거는 끝났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직접 비즈니스를 실현화 시켜야 되잖아요, 웹에서. 그럼 그게 뭐가 필요하냐? 아까 정리했듯이 통계 분석 및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컨셉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콘텐츠 기획 말씀드릴게요. 콘텐츠란 아주 강현 씨가 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강현 씨가 안 계셔서 저번 주에 이제 강현 씨가 그때 콘텐츠에 대한 약간 의미가 약간은 이제 약간 핀트가 약간 벗어난 듯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